부탁드립니다. 네, 두 작품의 배우님들, 감독님들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앉아요? 네, 먼저 여기 화면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있습니다. 그쪽에 참여하셔서 질문이나 소감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중간에 저희 대화 나누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김태훈이고요. 제가 작년에 22년도 소금꽃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 23년 소금꽃에는 사회를 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새롭고요. 먼저 소금꽃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하는 이유 소금꽃은 17년도에 시작되어 인천의 다양한 분야의 노동하는 이웃을 만나왔습니다. 그 창작자와 노동하는 시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인터뷰어는 지역에 노동하는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고요. 올해 주인공은 인천의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민규를 찍게 된 손다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청년 민규의 민규 역할을 맡은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신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뭐였지? 네. 네, 동준 씨 다큐 연출한 송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뵌 게 오늘이 두 번째 뵙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네 분이서 너무 친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알던 사이셨는지 아니면은 이번 소금꽃 프로젝트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좀 친해지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이 이야기를? 네. 저희 2023년 6월 23일에 초면이었고요. 뭐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엮여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성격이 굉장히 재밌는 분들이셨고 뭐 네, 특히 네, 우리 막둥이가 제일 재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넷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뭐 2시간, 3시간이고 수다를 막 떠느라고 아주 격정적으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초면이었습니다. 소금꽃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됐고 6월 23일에 처음 만난 거.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네. 이 소금꽃 프로젝트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 준 거군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 소금꽃 프로젝트 주인공이신 두 분, 민규님하고 동준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처음 이 소금꽃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하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받았을 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부담은 없으셨을지, 뭐 촬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부담보다는 제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던 게 부담이면 부담인데 그 나머지는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 보니까 되게 준비도 잘 해주셨고 다행히 작가님들도 어쨌든 나이대가 비슷해서 하면서 좀 이 사람들도 만나고 아까 뭐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미디어 협동 좀 이런 얘기도 그때도 고민하고 있어서 여기서 통해서 또 만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뭐 부담 갖고 그러진 않았고요. 다만 한 분을 더 좀 섭외를 해달라고 하셨어서 제가 어쨌든 라이더 쪽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인천 아까 나왔던 또 이대근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굉장히 또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말씀해 주시면 야, 때마침 기다린 것처럼 아주 전화가 오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주 듣떴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그럼요. 반드시 해야죠 해서 바로 그냥 탁 스타트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때부터 원래 유튜브도 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쵸.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래 이것이 나를 어필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방송국도 좀 와주고 뭐 이랬어야 하는데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판을 더 키웠어야 됐다. 네, 판을 좀 크게 키웠어야 하는데 그 아쉬움이 아쉽네. 좀 남네요. 참말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카톡으로 먼저 남겼어요. 이거 할 생각 있으세요? 했더니 카톡으로 문자였던 것 같은데, 네, 할 건데 제가 지금은 술을 오늘 많이 먹어서 내일 3시 이후에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3시 이후에 연락 주니까 거기 MBC나 이런 데 나가냐.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더니 좀 고민되는데 그래서 하겠다. 그렇게 그랬었어요. 그때 그렇게 막 바로 홍케하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극꽃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아주 디프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 디프리 때문에 더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이렇게 편하고 아주. 근데 죽을 뻔했어요. 하도 이렇게 장난을 죽을 뻔하셨다고요? 네, 작가님한테 하도 장난치다가 큰일 날 뻔했고요. 예. 일단 여기 말 좀 줄이라고 하니까 좀 줄일게요. 예. 오케이. 네, 많이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분이서.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께도 한번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혜 감독님과 진석 감독님께서 진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면요. 그 소금꽃 촬영하시면서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의 그러니까 초점이랄까? 제가 듣기로는 정말 뭐 2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 촬영 길이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거의 20분으로 줄이는데 굉장히 애를 먹으셨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그런 편집에 어떤 걸 포인트로 잡을까라는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고 제목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꼭 담아야겠다 뭐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 있으셨을지 우리 손다혜 감독님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촬영을 다 워크숍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본 첫 번째 편집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녹취록을 따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 영상 길이는 거의 한 사람당 1시간 반, 1시간 40분 뭐 그렇게 두 편이 막 나왔던 상황이었고 녹취록을 프린트를 해보니까 양면 인쇄 기준으로 막 120장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말이 많았나 보다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긴 작업이었고 그거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하나씩 저희 그 신우서 선생님과 이란희 감독님과 함께 논의를 많이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종돈을 해 나가면서 이제 방향을 조금씩 좁혀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민규님을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건 꼭 민규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삶의 형태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고 이게 이제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대책이 없니? 이런 얘기도 뭐 사실 저도 많이 들어본 적도 있었고 뭐 마찬가지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점점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로 이렇게 두잡, 쓰리잡, 뽀잡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고 그 와중에 사실 이분은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직접 바라보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가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럼 내가 뭔가 내가 사는 환경을 뭔가 조금 바꾼다거나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너무 즐겁게 힘들지만 너무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몇 달 동안 봤고 저도 되게 뭔가 동질감을 또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거를 너무 막 고뇌하고 힘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편안하게 나름 편안한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저는 민규님하고 그 작업을 하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에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나오는군요. 사실 저를 바라보는 눈알이 4개가 넘어가면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죽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소금꽃이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공단에서 일을 하게 되고 사실 저는 설계 일을 좀 했었었는데 지금은 다른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작업을 좀 전환하게 되면서 이 노동 이런 청년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뭐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런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게 제일 우선이어서 소금꽃 작업에 지원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잘 봐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동준 씨 네, 동준 씨를 편집 방향 물어보셨죠? 사실 동준 씨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해서 조금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영상 작업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가진 뭐 이야기나 감정들을 다른 분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이 유쾌한 성격이 동준님이 유쾌한 성격이 저를 많이 도와준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근데 동준 씨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6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서 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우리의 청년의 모습과 너무 그냥 보통 청년인데? 그래서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내 친구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냥 옆에 있는 동생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오히려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동준 씨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 특히 유쾌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점으로 했고요. 사실 제목이 이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동준 씨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뭐 동준님의 일특성상 빠르게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무조건 아닌데 맞고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사실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이제 따뜻하게
라는 부분인데요. 동준님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랄까요?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있어서 또 고객들에게 하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그냥 근데 나는 이거 일이니까 돈 버는 일이니까 그것보다 중간에 보시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잠겨 있을 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바로 다음 배달을 해야 되는데 보다 오히려 이 음식이 식을까 봐 걱정하는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이서 촬영하시다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론. 너무 많아서 어떠세요? 이건 무조건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분 다 공통점이지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면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시간 40분에서 20분으로 줄이는 단계에서 너무 아깝게 막 좀 빼고 싶지 않았지만 빼야만 했던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청년 유니온의 위원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어떤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뭐랄까 심지어 저희 가까이 살거든요. 약간 홍반장 스타일이세요. 약간 동네 보안관 느낌? 근데 이제 보안관이요? 약간 네. 편의점 너무 재밌었던 거 편의점에 집 근처 편의점 사장님과 굉장히 친한 그러니까 보통 좀 낯선 이야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편의점 사장님하고 서로가 약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안 계시면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밖에 뭐 평상이나 이런데 좀 앉아 계시거나 하면은 그냥 가서 거기 그냥 같이 앉는다고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시덥잖은 소리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동네에 어르신들 계시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또 많고 하시니까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거 짜잘짜잘한 보수가 필요한 거 이런 쪽에 그냥 모르는 분이신데 그냥 이렇게 친해져서 갈아드리러 간다고 갈아드리러 가고 그리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놀라운 친화력, 어마무시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막 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있었는데 이제 뭐 분량상 빼기는 했었지만 이런 면모가 이제 이분의 특성을 굉장히 잘 말해주는 그런 케이스,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활동가 동료분 이야기. 그러니까 혼자 일단 나오셨지만 동료들의 이야기도 이제 하셨었던 거 혹시 동료들 이야기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하셨나요? 그래도 하나. 그쵸. 이번에 어쨌든 올해도 노동절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에 어쨌든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보통 우리가 노동절 집회에 가면 민주노총이나 뭐 이렇게 오면 다 어쨌든 뭐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노동자 푹이라고 하는 그 조끼 입고 요렇게 오는데 그 대열 사이에 굉장히 힙하게 옷 입고 온 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올해 처음 노동절 집회를 같이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뭐 어쨌든 올해 이 노동자 관련해서 막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회를 가고 싶고 근데 막상 가는 게 겁도 나고 해서 뭐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그럼 너 그냥 힙하게 입고 와 했더니
진짜 세상 힙하게 입고 와서 모두가 저 사람이 같이 지금 집회를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와가지고 행진 같이 하고 행진하고 춤추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그 안에서 좀 이질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편의점은 그 아마 다들 MBTI 극이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편집 작업하다 보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가면 이제 편의점 계시니까 그 점주님이랑 이제 얘기하고 뭐 친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랑 뭐 이렇게 동네 많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좀 친해지고 하니까 밥도 주시고 해서 되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나가다가 뭐 할머니들 항상 앉아 있는 등나무 밑에 이런 데 있어요.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또 지평이 넓어지실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네, 네, 또 네. 동주님 네네. 거. 네. 동주님 또 사실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촬영 중에 중간에 보시면 잠깐 드론 샷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동준 씨가 배달을 시작하는 모습을 좀 담아볼까 싶어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드론을 띄워서 동준님 출발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막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이제 사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 옆에 서가지고 오 신기하다, 오 이거 드론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방송 나가는 거냐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개인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네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다시 동준님을 이제 밖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준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시라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아는지 아세요? 촬영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신데. 네. 조용히 가셨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출발하시면서 서로 마주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블랙박스 촬영본을 보니까 동준이 어디가 그러셨는데, 아빠 나 갈게. 그냥 나 갈게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그 이동 노동자 쉼터 엠마오에서 이제 이 세 분이 같이 회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두 분이랑 그 이대근 그 라이더 유니온 인천 지부장님이랑 대화하는 씬이 있는데, 이제 동준님의 표정이 계속 되게 진지하고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민기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대화를 하셨냐, 이제. 근데 뭐 라이더 유니온 정책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동준님은 이제 이거 끝나고 저녁에 뭐 먹으러 가냐, 뭐 이제 뒤풀이는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그게 항상 주가 되시고, 회의 때도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네, 오늘도 몇 번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편집한 것 중에, 남기고 싶은 건 많았는데, 사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은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뭐 동준님도. 좋아. 저 이제 속옷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민규님한테 이제 전화를 왔을 때 목소리 되게 젊으시잖아요. 천년 유니온이라고 하니까. 예. 그거 저보다 어리신가? 목소리가 되게 젊게 그 이제 만나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만으로 이제 39살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야, 저 87입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근데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역시 천연 유니온 위원장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유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너무나 놀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고깃집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모이자.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다혜 작가님께서 이제 차로 오시는데 주차를 하시는데 이제 주차를 툭하니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야, 솔직히 이렇게 민규님하고 저희하고 왔을 때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아주 크게 터프하게 왕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역시 작가님 터프하시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제가 또 고깃집 맛집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솔직히 맛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본인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 집에서 제 집 근처에서 다들 이제 집에 저기 주안이시고 뭐 부평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아, 저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이런 막 이러시더라고요. 다 밑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계양구에서 회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네. 행복한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주차 관련은 제가 초보 운전이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날 어쨌든 하고 집에 가는데 저는 술을 마셨고 이분 차를 제가 얻어 타고 가게 됐는데 초보 운전이셔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술이 취했는데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서 뒤에서 계속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셨어요. 계속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계속 하니까 옆에서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굉장히 터프하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랬어요. 네, 실제로 되게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에피소드가 많았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네. 기계해도 된다 했어요. 네, 이쯤에서 일단 저희 오픈 채팅방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많이 질문과 함께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질문도 좀 드릴게요. 분이님께서 찡한 청년들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무지님께서 민규님께 질문 드린다고 하면서 인천시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천시 꿀 청년 정책이 있느냐, 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른 지역 청년 정책 다 봤었는데 다들 인천시 거 발표할 때 다른 지역 청년 유니온 지부들이 헉했거든요. 그때 그만큼 없기도 하고 창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인천이 최적격이고 그게 아니라면 없습니다. 네. 단호한 말씀 감사합니다. 없어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신동준님께 질문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뒤풀이 썰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또 생각나시는? 그것도 있었고요. 이제 또 BBQ 치킨집에도 이제 갔어요. 이제 저 감독님하고 이제 가는데 저보고 이제 좀 아재 같다. 말이 좀 아재처럼 말을 한다. 오토바이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좀 이렇게 장난을 좀 이렇게 많이 치셨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막내 같지가 않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피구왕 통키, 뭐 머터도사 이걸 어떻게 아냐. 야, 우리 시대 아니냐. 그런데 글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TV가 또 흑백으로 또 한 번도 나와가지고 또 몇 년생이신데요? GT죠, GT 96년생. TV가 나오는 게 네, GT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이님께서 영화 속 민규님 명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지만 남는 사람은 많지 않고 민규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저도 기억해 주셔요. 저도. 네. 그리고 개간진성님이 동준님과 민규님이 각각 다큐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대상이나 주체로 제작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고요. 만약에 저는 만든다고 하면 결혼 생각이 없는, 아니지, 그 연애는 하고 있으나 결혼 생각은 없고 육아나 뭐 출산 계획이 없는 친구들의 다큐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지, 이게 사실 제 나이 때도 꽤 높은 편이다 보니까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는 낳아야지, 뭐 그게 또 하나의 행복인데
이렇게 많이 바라볼 것 같은데 이제 그들도 그를 나름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결혼이나 이 출산이나 요걸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취업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뭔가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다큐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큐를 만들고 싶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의견으로 동준님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었던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간 참 힘이 되는 낱말입니다.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아주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네, 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다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동준님은 인천 지역에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민규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간진성님께서 민규님 혼자 안경 안 쓰셨는데 시력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멀티잡이신데 청년 활동가 제외하고 딱 한 가지 일만 평생 해야 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실지요?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청년 활동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 중에 한다고 하면 배달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배달하는 일이 계속 얘기하는 극이라서 집에 있는 게 싫고 역마살이 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실제로 아까 뭐 영상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 배달하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라서 뇌가 좀 쉬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좀 하게 되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배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력 건강 유지하시는 비결은? 시력 건강은 사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뭐 안경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시력 차이가 꽤 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실패했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알아서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찾아서 지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으로. 네, 다음 의견 올라오신 게 다큐를 보니 두 분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두 분 인생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요라고 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라라라님께서 노동자분들의 고충 이런 게 다큐에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노동자분들의 앞일을 응원하고 찍으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차기작도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있어요. 동준님하고 민규님 인기가 폭발인데 모두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요.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혹시 뭐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일 어떤 걸 내가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사진 작가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춤도 배워서 댄서도 해보고 싶고 코미디어도 해보고 싶고 연예인도 해보고 싶고 아주 다양하게 모든 걸 다양한 진짜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해서 영상을 또 남겨서 유튜브에 또 올려서 아주 저분 아주 유쾌한 분이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 저는 택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었거든요. 택시요? 네. 왜 그러시나요? 일단 역마살이셔서 네, 그 운명을 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택시는 하면서 손님이 타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말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각의 작품을 다큐에서 상업 극영화로 리메이크해서 만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작비 무한대라고 가정했을 때 주인공 민규, 동준 역할에 어떤 배우님들을 캐스팅하고 싶으신가요? 민규님, 동준님 직접 출연 제외. 라고 아주 디테일하고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일단은 제작비가 무한대니까요. 네. 네, 어떤 진섭 감독님부터 진섭 감독님부터 한번 답변을. 예, 성공한 유튜버의 삶을 그리는 영화가 나올 것 실패한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조금 무한대. 아 무한대라면은 디카프리오? 해외로 이제 넓게 봐야죠. 네, 할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무제한이니까. 아, 네. 이것과 함께 질문 약간 연동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좀 드리면은 두 감독님들께도 질문 드린다고 하시면서 서로 주인공을 바꾼다면 각각 감독님들께서는 주인공의 어떤 점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다혜 감독님은 동준님을, 진석 감독님은 이제 민규님을 이렇게 서로 주인공이 바뀌면 좀 어떤 점을 좀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지 이것도 네, 좀 급작스러워서 저는 그냥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저도 찍을 때도 항상 이제 스케치 같은 촬영을 좀 할 때도 사람들을 계속 지켜볼 때 저 사람은 언제 웃을까, 언제 웃는 모습이 찍힐까 막 이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찍거든요. 정말 감정이 정말 솔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좋아하는데 저는 민규님의 그 유쾌한 웃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고요. 네. 민규님도 확실히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유쾌한 모습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민규님의 전 민규님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탐구를 해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캐스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굳이 뭐 생각 안 나십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한번 깊이 고뇌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만약에 동준님을 주인공으로 다큐를 찍는다면, 그러니까 동준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직접 얘기했지만 그 약간 이제 지금 20대인데 그 또래들과는 다른 어떤 언어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나 성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동준의 태도와 성격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동준의 이야기는 사실 다 그렇겠지만 어떤 어른, 어떤 선배, 어떤 형, 누나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걸까? 이거를 조금 쫓아보고 싶다는 생각? 네, 그러면 이제 동준님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현듯. 네. 캐스팅은 깊게 고민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고민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민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여러 직업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굉장히 생계 해결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활동가로서의 삶을 좀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런 건 결심한 그런 계기들과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혹시 주변에 청년 뭐 활동가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네, 맞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사회 형태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교 때 운동권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학생들이 학교 학내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던 땐 되게 학생에서 운동권도 나오고 활동가들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취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제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가야 되는 순간들에서 자잘자잘한 선택들에서 자기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반대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총학생 인하대 어쨌든 총학생회를 하면서 이 학생들 이야기를 학교에 직접 전달하는 단체가 어쨌든 총학생회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얘기를 했고, 지금은 요즘엔 당선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근데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데, 사회에는 그러면 이런 단체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봤을 때는 그나마 내가 사정이 좀 낫네. 아까 뭐 부모님이 어쨌든 뭐 공부도 하셨고 하니까 뒤에 뭐 부양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나도 이쪽 활동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내가 이 뭐 남동공단이나 여기도 막 취업도 해서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쳇바퀴 돌듯이 결국 계속 돌게 되고, 이것이 이 사회 전체가 나아지는 것에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내가 되는 느낌이라서, 그것보다 나는 어쨌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 이야기에 함께 목소리 내고 발맞춰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를 깨달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큰 계기가 있거나 뭐 이렇진 않고요. 그냥 잘못된 선배를 만나서 아니면 잘못된 책을 만나서, 선배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고민이 그렇게 가 있고, 뭐 어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그 동준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 소금꽃 찍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친구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분들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이나 태도가 좀 변한 게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이후에 뭔가 내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에 출연하게 되면서 좀 어떤 변화들을 겪으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라이든 유니어 쪽 노동조합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다양한 기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어떤 점이 힘들고, 날씨가 추울 때는 길이 미끄럽고 또 이제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폭염이 오고, 또 이제 헬멧 쓰면은 헬멧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원한 물도 나눠드리고 뭐 그러한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라이든 유니어 노동조합에서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보호대 장비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인식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문화가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점점 그러한 저기 프리랜서 분들이나 저기 작가 웹툰 작가분들 다양한 이렇게 노동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기 쉼터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겨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소금꽃 하면서는 예. 이 끝날 때쯤엔 어때요? 소금꽃 하기 전이랑 후랑? 소금꽃 하기 전에는 솔직히 이제 처음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촬영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되게 친근하게 잘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되게 잘 이끌어 주셨고 그러한 점이 너무 좋았고 이제 촬영 이제 계속 모임 갖고 후부터는 뭐 작가님들의 삶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기 민규님의 삶에 대해도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 분이서 이번에 출연하신 두 분이서의 공통점이 뭘까 고민해 봤을 때,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또 비정규직이면서 동시에 배달 노동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뭐 이런 시선들, 사람들의 시선들, 그리고 안 좋은 기사들도 막 이슈화되고 있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실제로 내가 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을지, 어떠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은 약간 그 기사님들의 인식이 약간 안 좋은 표현을 갖게 되면은 저기 라이더가 아니라 딸배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그게 사람 누구나 기사님도 사람이고 존중해줘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보다 저기 그냥 노동자 배달 프로폰 노동자 기사님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러한 시대가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은 이제 안전 그 배달비 그게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또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기 그 배달민족이나 뭐 쿠팡이츠에서 뭐 좀 이렇게 수수료를 좀 낮춘다든가 그러면은 업체 측에서도 좀 덜 부담될 테고 저기 기사님들도 덜 부담될 테고 그리고 또 저기 소비자분들한테도 덜 부담이 되는 그런 문화가 와서 다 같이 서로 웃고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배달 기사님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서울에서 했을 때랑 인천에서 했을 때랑 보면 인천이 확실히 심각한 걸 많이 어기기도 그 비율이 더 높아요 실제로. 무서울 때도 있고 저도 배달하다가 보면 옆에 씩 지나가서 신호 무시하는 기사님들도 많아서 좀 이 기사 안에서도 자정작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반대로는 저렇게 안 하면 아까 시급 7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실제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이거 무시 안 하고는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 이게 좀 가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 기사들이 어쨌든 도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 나거나 이럴 때 응급처치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뭐 도로에 뭔가 파여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저희 라이더 유니온이나 우리가 많이 하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잘 이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개선 사업, 인식 개선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고, 좀 김치 배달, 김장 최근에 하셨던 김장 배달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라이더 특성에 맞춰서 좀 인식 개선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이제 배달 노동자 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간담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조합원 분께서 주문을 시킬 때 배송 메시지에다가 라이더 유니온 가입해 주세요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적어보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시킬 때 그런 것들을 좀 넣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배달 노동자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권리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작품들을 이후에도 좀 다른 곳에서 배급하거나 상영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논의된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나요? 혹시? 이거는 개간동전 유튜브에 올리라고요? 이거는 이 대장님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 그 마을극장 봄 그 작업장 봄의 그 유튜브 계정으로 아마 올라가는 게 맞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네. 계정으로 일단 예, 유튜브 계정에 예. 올라가니까요. 그걸 링크로 많이 이제 공유해 주시고요. 개간동준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안 하면 삐져요. 네. 일단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의견이나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뭐 손 한번 들어 주시면. 네, 네. 네, 따로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끝으로 좀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셨던 그런 소감, 그리고 소금꽃 프로젝트에 함께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희님부터. 네, 6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꽤 긴 시간을 후다닥 달려왔는데, 오늘 이런 무대에 올라서 참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여기 모더레이터로 앉아 있었고, 자리가 바뀌었었죠. 예, 태훈님이 여기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탁 이렇게 포지션이 샥 바뀌어가지고 재밌기는 해요. 되게 그 소금꽃을 하면서 올해가 참 저한테도 굉장히 좀 외로운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은데, 동료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영상을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트라이하고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동시에 이제 인천독립영화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활동을 꾸준히 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생계도 생계겠지만 동시에 되게 중요한 거는 동료들이 얼만큼 생기고 또 떠나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아까 그 휴게소의 개 사진처럼 혼자 남겨지지 않는, 고립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동네에 굉장히 가까이 살고 그리고 되게 친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놀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가 너무 즐거워요. 저한테 되게 의미가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정말 잘못하면 올해가 굉장히 외로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이 생긴 것 같고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게 잘 도와주셔서 또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보다 영상을 잘 만드셔가지고 일단 칭찬드립니다. 저도 영상 제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일단 굉장히 칭찬드리고, 그리고 비슷하긴 한데 일단 다혜님 집이 되게 가깝고,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다 뭐 만나게 되고, 동준 씨도 사실 그때 문자하고 그때가 처음 만난 거였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기 우리 편의점 사장님 말고도 동네에 좀 가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 이게 일단 저한테 가장 좋은 수확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제가 하는 과정, 제가 요즘 일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청년 유니온 임기가 청년이 아니게 되면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뭘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좀 정리도 한번 해보게 되고 돌이켜서 좀 자기 평가도 해보게 되고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금꽃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지서 작가님께서 이제 영상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시고, 또 배달 기사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사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배달이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저는 배달이라는 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안 좋은 인식이 그게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MBTI I로 시작하는 극소심형이라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상 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이런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배달 노동자, 그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토바이 한 대 쑥 지나갈 때마다 동준 씨인가? 오토바이 또 지나가고 민규 씨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같이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배달의 민족에서 뭐 시킬 때도 설마 민규 씨가 올까? 설마 동준 씨가 올까? 사실 저는 저희 지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궁금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배달 시킬 때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거보다 잠깐 얼굴 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배달해 주시는 분이 아닌 그냥 어떤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는 조금 뭔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죠. 사실 이제 저희가 작업 진행하면서 우리 동준 씨 아까 아버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동준님 아버님이 지금 좀 많이 병환이 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꼭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민규 작품의 손다의 감독님 김민규 배우님이셨고요.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작품의 송진석 감독님, 신동준 배우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